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재무관리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장기회 평가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 시간에는 성장기회의 평가 모형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 즉 성장기회가 단 한 번 있는 경우를 우리가 먼저 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성장 기회가 이제 매년 계속해서 존재할 경우, 성장 기회가 매년 계속해서 존재할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장 기회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로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구한 성장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주식 가치에다가 그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성장 기업의 주식 가치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배웠고요. 자, 이 제로 성장 모형으로 1번을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당 배당금 그리고 또는 주당 순이익을 R로 할인한 거.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영구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성장 기회 현재 가치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배당 평가 모형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장 기회가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 존재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장 기회가 단 한 번 있는 경우의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매년 성장 기회가 있다. 투자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매년 EPS가 있겠죠. 거기에 일부는 배당하고 일부는 유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유보를 하면 투자의 기회가 있고 또 그만큼 성장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성장한 것만큼 EPS는 더 커져 있겠죠. 그럼 유보 금액은 그만큼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하는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투자 수익만큼이 더 커질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매년 유보액만큼 투자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 이후 기간에는 그 투자한 것만큼 이후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매년 발생한다. 근데 매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은 그 이후 기간에 매년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 투자에 따른 NPV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매년 투자에 대한 NPV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매년 발생하는 그 NPV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될 겁니다. 매년 발생하는 NPV. 그런데 투자의 기회가 단 한 번 있을 때는 NPV가 단 한 번 계산됐고 단 한 번 나온 그 NPV에 단 한 번에 현재 가치만 구하면 됐는데 이제 투자를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그 투자에 대한 NPV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 NPV가 매년 발생할 겁니다. 근데 매년 성장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NPV도 어떻게 될까요? NPV도 매년 성장해 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NPV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 PVGO를 계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부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주주의 몫에 해당하는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이만큼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배당을 하고 일부는 유보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전체 주주의 목 중에서 유보하는 금액의 그 비율을 우리가 B라고 했죠. B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B를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불렀어요? 유보율이라고 불렀죠. 유보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보율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러면 전체가 합계가 비율의 합계는 1이 나와야 되죠. 그 중에서 B가 유보율이라면 이 배당의 비율은 1-B가 될 것이고 이 1-B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배당 성향이라고 불렀어요. 배당 성향. 즉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배당을 하는가? 자, 그것이 바로 배당 성향이다.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보의 금액이 결국은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성장 기회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유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매기 증가하는 EPS가 생기겠죠. EPS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증가하는 EPS 비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 자, 이 매기 증가하는 EPS, 그 매기간 증가하게 되는 EPS의 이 비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투자 수익률, 그런데 이 재투자 수익률은 결국 ROE, 자기자본이익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부 시간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유보율, 그 다음에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을 수는 없겠죠. 유보율과 재투자 수익률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유보율과 재투자 수익률이 아주 크게 변동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이제 기업의 운영의 어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유보율과 재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보율, 재투자 수익률은 매기 일정하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이 유보율과 재투자 수익률은 매기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유보율 있죠? 유보율 B. 자, EPS 분의 유보. 자, 유보율과 ROE, 저 재투자 수익률, 저 유보, 즉 재투자 금액 분의 매기 증가하는 EPS, ROE, 유보율과 ROE, 재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자, 유보 금액, 이게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EPS 분의 매기 증가하는 EPS 이렇게 남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EPS가 있는데 그 EPS보다 EPS가 더 증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EPS의 증가율이잖아요. 결국 이거는. 그죠? EPS의 증가율이다. 이건 뭐냐? 바로 그 기업의 성장률을 말합니다. EPS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EPS가 있는데 EPS보다 이만큼 더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것만큼 더해져서 EPS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유보율하고 ROE,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EPS의 증가율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EPS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장률을 우리가 보통 G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보율하고 ROE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도 결국은 맥이 일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알아두세요. 자, 비유보율 곱하기 재투자 수익률 ROE를 곱해주면 결국은 이것이 뭐다? 성장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성장 기회가 매년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를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성장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 성장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매기 똑같은 EPS가 이렇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EPS가 매기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성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장 기회가 있어요. 즉, 투자의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투자는 얼마만큼 투자한다? 유보 금액만큼 투자합니다. 자, 유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EPS에 대해서 유보율을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유보 금액이죠. 그 유보 금액만큼 투자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금액만큼 투자하면 그 다음 기간부터는 추가적으로 EPS가 증가하죠. 그럼 얼마만큼 증가하냐? 자, 그것이 바로 재투자 수익률 아닙니까?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EPS가 증가한다. 매기. 그러니까 매기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EPS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기 말로 가볼까요? 2기 말 기준으로 보면 원래 EPS1의 원만큼 성장이 없더라도 EPS1은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1기 말에 이만큼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죠. 그럼 결국 EPS1에다가 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더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되냐? 2기 말에 EPS2가 되는 겁니다. EPS2가 되는 겁니다. 3기 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EPS1에다가 이만큼 더해지니까 이것도 역시 EPS2가 이제 더 발생하게 된 겁니다. EPS가 커진 거예요. EPS가 성장을 해서. 자, 그러면 2기 말에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게 될까요? EPS2에다가 유보율 곱한 것만큼 이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만큼 투자하면 요 다음 기간부터는 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더 발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재투자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 수익률만큼 곱한 이 금액만큼 EPS가 더 커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또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3기 말로 오면 EPS2만큼인데 이만큼 현금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했죠. 그럼 이것만큼 더하면 EPS가 더 커졌겠죠? 3기 말에는 EPS3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EPS3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EPS3에 또 유보율을 곱한 것만큼 또 투자하고 또 그 다음에 ROE만큼 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매년 이렇게 추가적인 현금 흐름 발생하고 EPS 더 커지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 더 커지고 이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이제 어디에서 보냐? 첫 번째, 1기 말에 이만큼 투자했을 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이만큼 발생하죠.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어요? 1기 말 기준의 NPV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또 어디 나옵니까? 여기 두 번째 얘기 나오네요. 자, 이만큼 투자하게 되고 EPS2는 EPS1보다 그만큼 더 커졌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EPS 이만큼 투자하고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또 더 발생해요. 그럼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뭘 또 구할 수 있다? 2기 말 기준의 NPV, 순현재 가치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 현금 흐름 가지고 3기 말 기준의 NPV를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장이 없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EPS1,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NPV1, 1기 말 기준의 NPV1, 그다음에 2기 말 기준의 NPV2, 3기 말 기준의 NPV3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EPS1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이런 EPS1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것은 성장이 없을 경우, 즉 제로 성장 모형에서의 균형 주가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NPV1, NPV2, NPV3, 자, 이 NPV 각 기간 말에 발생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NPV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그것은 곧 뭐가 된다?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자, 성장 기회를 고려했을 때의 균형 주가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으로는 이해되겠는데, 자,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EPS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EPS1에다가 뭐가 더해진 겁니까? 자, EPS1에다가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 수익률이죠.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EPS2는 EPS1에다가 추가적인 이 현금 흐름, 추가적으로 증가한 EPS만큼이 더해져서 EPS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EPS1 똑같죠? 똑같죠? 그럼 어떻게 정리돼요? EPS1, 그죠? EPS1 똑같이 밖으로 내고, 그러면 1 플러스 B 곱하기 ROE.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B 곱하기 ROE, 즉 유보율 곱하기 재투자 수익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장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B 곱하기 ROE는 이게 바로 성장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EPS1이 G만큼 성장한 것이 바로 EPS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EPS-T, T기 말의 EP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T-1기의 EPS보다도 1 플러스 G만큼 성장한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EPS1을 기준으로 한다면 1 플러스 G의 T-1승만큼 성장을 한 것이 바로 T기 말의 EPS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일정한 비율로 이제 성장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유보율과 ROE가 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EPS도 이렇게 똑같이 성장한다. G만큼. 자, 그럼 NPV는 어떨까? 자, NPV 구해보면 결국은 NPV1은 매년 B 곱하기 EPS1만큼 투자하고 ROE만큼 EPS가 증가하게 되죠. 이게 이제 똑같은 현금 흐름이니까 나누기 R만큼 할인하면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죠. 이게 이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그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한 금액을 빼면 그게 바로 NPV입니다. 근데 그 투자한 금액이 얼마예요? 자, B 곱하기 EPS. 이게 바로 유보 금액 아닙니까? 유보 금액. 자, 그러면 이제 유보 금액을 빼주면 그게 NPV1이다. 이겁니다. NPV1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NPV1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NPV2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NPV2는 자, 똑같이 자, EPS2의 유보율을 곱한 것만큼 투자를 하니까 ROE만큼 EPS가 증가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자, 이게 영구적으로 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결국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나누기 R 하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구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빼기 EPS2. 자, 이것만큼 투자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 우리 봤던 그림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NPV2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NPV2는 결국 EPS2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EPS2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러면 EPS2는 아까 우리 봤지만 EPS2는 EPS1보다 G만큼 성장한 거죠. G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 EPS2 대신에 우리가 뭘 대입을 할까요? EPS1을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G를 성장한 거. 요거를 한번 대입을 해봐요.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NPV2는 NPV1에 대해서 1 플러스 G만큼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G만큼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 이거는 배당도 G만큼 똑같이 성장한 겁니다. EPS도 G만큼 똑같이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면 이 NPV도 G만큼 똑같이 성장을 해갑니다. 왜? 유보율과 ROE가 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NPV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NPVT는 결국 T-1기의 NPV보다도 G만큼 성장을 한 거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NPV1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 NPV1보다는 1 플러스 G의 T-1승만큼 성장을 한 것이 바로 NPVT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률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성장이 없을 경우, 이 그림 아까 다시 돌아오면 성장이 없을 경우에 EPS1이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기 말 기준의 NPV가 있었죠. NPV1. 그 다음에 2기 말 기준의 NPV2가 있잖아요. 3기 말 기준의 NPV3가 있죠. 근데 요건 NPV2, NPV3는 다 NPV1을 기준으로 해서 다 얼마만큼? 1 플러스 G만큼 다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기 말의 NPV, NPV2는 NPV1에 대해서 1 플러스 G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NPV3는 NPV2보다 또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NPV1의 1 플러스 G의 제곱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장이 없을 경우에 EPS1의 현재 가치. 요거는 영구연금. 성장이 없는 경우죠. 두 번째,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이 NPV들의 NPV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NPV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항상 똑같은 성장률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항상 성장 모형을 가지고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경우는 제로 성장 모형,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는 항상 성장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해 봅시다. 성장이 없을 경우에 주가는, 자, EPS1을 R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제로 성장 모형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0, 1, 1기 말에 NPV1이죠. 2기 말에는 NPV1에 대해서 1 플러스 G만큼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장한 것이 영원토록 성장을 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항상 성장 모형의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기 말의 현금 흐름, 즉 NPV1 나누기 R 빼기 G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항상 성장 모형에 따라서. 자, 그러면 NPV1을 R 빼기 G로 나눠주면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다. 결국은 자, 성장 기회가 매년 계속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가 뭡니까? 1기 말의 EPS, 1기 말의 NPV, 그리고 할인율, 그리고 성장률.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이 성장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유보율 곱하기 ROE, 재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자, 1번과 2번을 합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장 기업의 균형 주가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올해 말 EPS, 즉 EPS1이죠? 5,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액은 2,000원이다. 주당 배당이 2,000원이다 라는 말은 결국은 주당 유보 금액은 얼마다? 3,000원이다 이 말이죠. 주당의 유보 금액은 3,000원이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유보율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주식회사 서울의 재투자 수익률 ROE는 25%, 할인율은 20%.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매년 성장 기회가 계속 존재한다. 주식회사 서울의 유보율, 성장률, 성장이 없을 경우에 주식 가치는 얼마고, 그리고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또 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장 기회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균형 주가까지 구해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는
그 재투자의 NPV를 이용해서 자, PVGO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흐름이 이제 조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자, EPS1은 5,000원입니다. 자, 이 EPS가 매년 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00원만큼 어떻게 됩니까? 유보하게 되죠? 3,000원만큼 유보합니다. 주당 배당금이 2,000원이니까 3,000원만큼이 유보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 3,000원에 대해서 아까 재투자 수익률 ROE가 재투자 수익률 ROE가 25%였기 때문에 3,000원 곱하기 25% 하면은 자, 750원만큼의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3,000원 투자로 인해서. 자, 그러면 자, 비유보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5,000원에서 주당 배당금 빼면 3,000원이죠? 자, EPS가 5,000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보율은 0.6, 60%가 되겠네요. 그리고 재투자 수익률은 아까 우리가 25%라고 했잖아요. 재투자 수익률 ROE는 25%라고 문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은 즉 유보율 0.6에다가 재투자 수익률 ROE 0.25를 곱해주면 그러면 성장률은 자 0.15, 즉 15%가 성장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률 15%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보 금액, EPS 금액, 배당 금액, 그리고 NPV 모든 것이 다 이 성장률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성장이 없을 경우에 주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5,000원의 EPS가 매년 똑같이 지속이 된다면 5,000원 나누기 할인율 0.2 하면은 자, 25,000원. 성장이 없을 경우에 주가는 25,0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NPV1을 우리가 구하면 되죠. NP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투자로 인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75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0.6. 자, 이게 뭡니까? 투자 금액이죠. 투자 금액. 그럼 3,000원 아닙니까? 이 투자를 했을 때 ROE 25%만큼이 추가적으로 EPS가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750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750원이 매년 이제 지속이 되니까 그러면 영구연금이죠. 나누기 0.2. 자,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그러면 이제 현금 유출이 있겠죠? 그 현금 유출이 바로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는 얼마있냐? 5,000원 곱하기 0.6, 즉 3,000원만큼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5,000원 곱하기 0.6, 3,000원만큼 투자했다. 그러면 NPV1은 자, 75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750원만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PVGO는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는 자, 즉 1기 말 기준의 NPV 750원 구했기 때문에 이 75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750원의 현재 가치인데 이 750원이 어떻습니까? 매년 자, 똑같이 성장을 해 가죠. 그죠? 750원에 1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렇게 매년 똑같은 성장률로 계속 성장을 해 가기 때문에 항상 성장 모형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1기 말 기준에 750원 나누기 자, 할인율 0.2 그리고 성장률은 0.15. 항상 성장 모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15,000원이라고 성장 기회의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균형 주가는 25,000원에 15,000원 더하면 자, 4만원이 균형 주가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제 역으로 구하는 겁니다. 성장 기회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성장이 없을 때 주가, 성장이 없을 때 주가, 제로 성장일 때에 성장이 없을 때의 주가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나서 세 번째, 자, 1번과 2번을 합산해서 구한다. 요거였습니다. 근데 요 두 번째는 자, 성장이 없을 때에 제로 성장일 때에 그때의 주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먼저 구하냐면 균형 주가를 그 다음에 구합니다. 균형 주가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균형 주가에서 성장이 없을 때를 빼서 뭘 구한다? PVGO를 역으로 구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때 2번 균형 주가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 배당 평가 모형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는 똑같아요. 유보율은 0.6, 성장률은 0.15 똑같습니다. 성장이 없을 경우에 주가도 똑같아요. 25,000원. 먼저 구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균형 주가를 그 다음에 구합니다. 근데 이 균형 주가는 배당 평가 모형을 가지고 구합니다. 배당 평가 모형으로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배당금이 성장을 해간다는 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 배당금은 자, 그 1기 말에 배당금이 2,000원이다라고 아까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1기 말에 0, 1기 말에 2,000원에 배당을 한다라고 아까 문제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2기 말의 배당금은 여기에 1 플러스 G만큼 성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기 말에는 또 여기다가 또 1 플러스 G의 제곱만큼 또 성장을 했겠죠. 항상 성장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1기 말에 배당금, 그죠? 2,000원 항상 성장한다 배당금이. 그래서 할인율 0.2, 성장률 0.15. 배당금을 가지고 균형 주가를 먼저 구한다 이거예요. 구해보면 4만 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으로 이제 PVGO, 성장 기회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여기서 구한 균형 주가 4만 원에서 성장이 없을 경우에 주가 25,000원을 빼면 그 차이는 결국 뭐다?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겠구나.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는 15,000원 이렇게 구합니다. 자, 결과는 같습니다.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의 차이인 거지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균형 주가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 평가 모형에서 균형 주가를 구하는 방법, 결과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결과는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 성장 기회 평가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